이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작 거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영방송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제 마음다짐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KBS가 정부 여당의 놀이터가 되다. 2009년 11월 27일 기재국장을 맡은 지 2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TV제작본부장으로 기란형이 임명됩니다. 이병순 사장을 그리워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근데 그분이 나가고 이제 취임한 특보사장 김인규가 그 당시 기란형 기획제작국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한 말이 탕평인사라고 했습니다. 탕평인사. 정현주의 인사를 기용하겠다. 근데 곧장 TBS는 정부 여당의 놀이터가 됩니다. 임명되자마자 설특집부터 연초부터 이제 여당 정치인들이 연예 프로그램 등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가장 유명했던 거는 이제 MB맨 정두원, 지금도 의원이죠. 국회의원 감옥 갔다 왔는데 이분이 가수라는 명목으로 다 기억하시겠지만 4개월간 5회 출연했습니다. 2009년 10월 3일 연예가 중계, 2009년 11월 21일 사랑의 리퀘스트, 그 다음 달엔 열린 음악회, 그 다음 달엔 여유만만, 같은 달에 콘서트 7080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09년 12월 5일 윤상현이라고 전두환 사위입니다. 국회의원인데 사랑의 리퀘스트에 지역구에서 연탄 배달하는 사람으로 또 나옵니다. 반면 TV제작본부가 이제 라디오 본부까지 이렇게 통합하면서 콘텐츠 본부장이 됩니다. 또 그 사이에. 근데 그때 또 일어난 일이 라디오에서 일어났습니다. 2010년 10월 12일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거기에 야당 대표 이재정 전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 3대 세습에 관련해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도 연결이 돼 있었는데 모든 서류가 완료된 후 갑자기 취소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여당 이사들은 출연을 계속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아침마당에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그 당시엔 한식재단 이사장으로서 한식을 얼마나 사랑한지 설파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 해 6월에 그 사람은 한편 전북도지사 선거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1월 5일 출발 드림팀에 KBS 출신 문체부 박성규 차관이 나와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아침마당에 엄경 전 MBC 사장이 출연했는데 한 달 후에 강원도지사로 출마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G20 특집 방송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아마 끌려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려 3,300분의 특집 방송들이 나갔는데요. 이게 뉴스와 스팟은 제외하고 3,300분입니다. 이게 따지고 55시간인 거죠. 반면 2012년 대선 관련 프로그램은 단 180분, 3시간에 불과했답니다. 왜냐하면 KBS에는 더 이상 PD들이 만드는 시사 프로그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단지 정권의 놀이터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팬을 보여주세요. 재벌과 친일 인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JTBC도 안 하는 짓이죠. 2010년 3월 27일 이병철 탄생 100주년 기념 열린 음악회가 열립니다. 마침 북한에 이어 세수방조 3대를 곧 구축할 삼성왕국의 시조 탄신제가 공영방송 KBS에서 마치 북한의 유명한 아리랑 축전처럼 열려집니다. 아울러 MB 정권의 정치적 토대인 뉴라이트 계열의 친일 역사관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승만과 백승엽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독재를 했고 친일을 한 인사들에 대한 다큐가 일방적으로 편성되고 방송되었습니다. 다음 판넬을 보겠습니다. PD 저널리즘의 말살.
그것도 PD의 정점인 콘텐츠 본부장이 자행한 겁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거지만 추적 29대 보도국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회의실에서 본부장의 대화를 많이 또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갔을 때 근데 그때가 이제 본부장의 그 소련말 방언이 시작된 시기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BCG 컨설팅에 따르면 그거 하나랑 보도본부에 가서 배우라. 그때부터 길완영은 길완용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길완용은 아마 보도본부에 가서 배우고 싶어서 김시곤 국장이랑 자주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황당한 오더 아이템들도 많았습니다. 북한과의 그 위기를 조장하는 아이템들, 4대강 관련 다큐, 외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많았고요.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2011년 1월 엄동설안에 벌어진 군인들을 위한 발열조끼 모금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길완영 부사장은 이후에 부사장이 되죠. 그 2012년 1월 27일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2010년 새노조 파업 때 그 파업을 한 지도부를 징계를 단행합니다. 엄경철 전 위원장, 이내규 부위원장, 성재호 간사, 김경래 지금 뉴스타파의 현직 국장 다들 정직을 받는데요. 이번 달 2일에 모두 다 무효 처분 받았습니다. 물론 회사는 또 항소를 해서 뭐 변호사 비용을 정말 날리면서 이게 배임행위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본부장 시절 그리고 부사장 시절까지 연결돼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콘텐츠 본부장 신임 투표에서 88% 불신임이었는데 역대 최고 불신임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 사장 불신임률은 97.9%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그는 부사장이 됩니다. 각종 북한 아이템들이 주제로 연속 채택되고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소련말도 시전하시되 EP에게 방송 전에 전환했으나 아이템 개입은 안 했다. 얼마 전에 총리가 또 방송사에 전환했지만 압력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마인드인데요.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공영방송의 국영화, 바로 KBS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주례 연설 100회 특집을 KTV에서 제작을 하고요. 그걸 우리가 수중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수빈 아나운서도 보내서 진행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규 뉴스 시간까지 단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라디오 조합원들을 엿먹이다가 정부의 TV 조합원까지 다 엿먹이기 위해 활용점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립된 정권에 대한 부역 마일리지로 그는 사장이라는 직책을 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뻐꾸이 됐습니다. 그는 강동순, 권혁부, 고대영 등 12명의 후보자를 제치고 당당히 정권의 해바라기 사장이 됩니다. 2013년 봄 개편 때 열린 토론을 비롯해 대표적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요. 대한민국 뉴스 채널을 표방했던 1라디오를 종합편성 채널로 바꿨습니다. 아울러 2012년 파업 결과로 시사 프로그램들을 부활하기로 노사 합의를 했지만 그 당시 또 기억에 남는 전용길 콘텐츠 본부장과 편성센터의 서재원 센터장과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시사 프로그램을 못 만들게 하고요. 그래서 지난 2012년 대선 때 TV 제작본부에서 만들어진 대선 관련 프로그램은 단 하나였습니다. 스페셜에서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MC 문제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PD 물갈이를 하면서 MC를 바꾼 진품 명품 사태, 그리고 그때 재발방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시 내 고향의 MC 일방적인 교체. 반면 역사저널 그날 첫 방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비판했다고 그 해당 프로그램의 전문가, 그 고종과 흥선대원군 전문가인
주진호 교수가 나왔다는, 출연자로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석방을 불방했죠. 그리고 사장이 된 그 기관장은 박비어 참가를 더 높게 부르게 되는데요. 유신 찬양 프로그램, 다큐 극장이 이제 제작국과 외주국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외주국에서 제작을 하고 총 24편 중에서 13편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우리가 다들 기억하는 패러디의 그 주인공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걸 덮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위성과를 과다하게 포장을 했죠. 재탕방송도 나가면서 뭐 한미동맹 60년 글로벌 파트너십의 미래, 특별좌단, 박근혜 대통령 방미결산, 한미 네오 파트너십,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아울러 정권의 필요에 따라 환경경제 프로그램들이 대거 신설됩니다. 2003년, 13년 가을 편에는 황금의 펜타곤, 작은 거인, 희망기업 열전, 다큐멘터리 승부의 혁신의 승부사, 생방송 성공지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BS를 정권에 바친 KBS 적폐 기관장은 활용정정으로 추적 60분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불방 지시합니다. 28일날 통진당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간 편성회의에서 방송 시기에 부적절을 언급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권에 아주 친화적인 방송을 만듭니다. 이상 한편 또 아까 전에 기계 나왔던 세월호 모금 방송, 여기서 아마 대기 중이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은 다 모금 방송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 국가적인 문제들을 다 모금 방송으로 끝내려고, 돈으로 끝내려고 하는 우리 기란용 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제작본부에서 있었던 일들 중심이에요. 많죠. 근데 이거보다도 보도본부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그 외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온갖 배임 행위들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PD협회라서 PD협회 분들께서 가장 공감하실 만한 그런 적폐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의 싸움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왜 미워하는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미워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공영방송의 PD들이고 이 싸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주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편 이 얘기를 통해서 분노를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란형 그의 성공사는 PD의 치욕사입니다.